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78명, 카나가와 29명, 사이타마 18명, 치바 11명, 오사카 26명, 홋카이도 12명, 오키나와 1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9,76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48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오키나와, 카나가와 오사카에서 각각 1명,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3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4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7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절반인 3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나머지는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8명으로 전체의 약 49%, 40대에서 50대는 총 29명으로 약 3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7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6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25명, 입원 환자는 31명 증가한 111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793명, 누적 사망자 수는 42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 극단 연습장발 집단 감염에서 12일 추가로 4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이 연습장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6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관광 수요환기채 고투 트래블에 또 한 번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투 트래블은 여행 대금의 상한 14,000엔, 최대 35%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투 트래블을 이용하여 1박 4만엔의 호텔에서 묵는다면 숙박료는 4만엔에서 35%가 할인된 26,000엔이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대형 여행 예약 사이트에서 이 할인 상한 금액을 3,500엔으로 대폭 낮추거나 이용 횟수의 제한, 제도 종료 등 캠페인 이용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都民は多分これからね、多分使うだろうから、なんか残念ですよね。多分3,500円ぐらいだったらいかないかもね。サイトでばらつきがあるのはちょっとなんか残念だなと思いました。だから結局そこの安いところを探すのがいろいろめんどくさいなって思いました。 이번 달부터 도쿄가 추가되어 전국의 관광지에서 겨우 인파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중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할인 상한액이나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여행사, 숙박시설, 예약사이트 등 여행업자는 사전에 제출한 작년 매출 및 판매 계획을 근거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여행 예약사이트 야후트래블은 이에 대해 지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상한을 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배분된 지원금이 여행 예약의 급증으로 인해 소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아타미에 위치한 한 온천 호텔은 대형 여행 예약 사이트로부터의 예약 손님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上限が発生してからの比較をすると半分ほど減っております。お客様が一番混乱を招かないかというところが一番心配をしております。各予約サイトで条件の内容だったりっていうのが変わってきますので 이 호텔은 이번 주 이후 예약이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캠페인 주관 부처인 관광청은 지원금 설정은 대형 여행사만 효과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중소여행사로의 이용이 이어지면 어떤 의미로 지원 금액을 정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혼란의 한편에는 환영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중소여행사나 숙박시설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광청에 따르면 지원금은 11월과 내년 1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며 증액 등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여행 사이트는 이 기세라면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어도 언제 다시 돌아갈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 도구상의 주민투표가 12일 고시되었습니다. 5년 만에 두 번째 주민투표로 이는 다음 달 1일 투개표됩니다. 창당 이후 도 구상을 호소해온 오사카 유신회, 이날 마츠이 대표는 요시무라 지사와 함께 이중행정의 해소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この大阪都構想、府市の二重要請をもう根元から断ち切る制度を変え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皆さんに提案してるんです。 공명당은 유신회와 함께 오사카 도구상의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私たち公明党は
都構想に賛成をし、そして二重行政の解消を図りながら、大阪・関西が日本の経済を牽引していく。 한편 자민당은 공산당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住民が最優先、住民サービスが落ちるなんて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は、今回の住民投票はおのずとその判断がノーになるはずである。4つに分ければかかる費用は確実に増えます。家賃が増える、光熱水費が増える、いろんなものを全部4つ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반대파는 특별구 설치로 오히려 행정비용이 커져 주민 서비스가 중단되며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4개의 구에서 세수의 차이가 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구상은 부하시의 2개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된 오사카에 대해 우선 5년 후인 2025년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조직으로서 4개 특구를 설치합니다. 그 목적은 행정의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 오사카부는 인프라의 정비나 광역교통, 성장전략 등 큰 정책을 실시합니다. 한편 특별구는 육아, 의료, 복지 등 주민들에게 친근한 서비스를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なんとか大阪の成長のために我々10年間やってきた都構想再挑戦させてください。 이 도구상은 이례적인 두 번째 주민투표로 계기는 10년 전 오사카부 지사였던 하시모토 토오로 씨입니다. 大阪府と大阪市を一回ガラガラポンをしてあるべき大阪というものを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당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는 수도국이 각각 존재하는 등 행정의 낭비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市民の皆さんに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間違ってた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ね。政治家はもう僕の人生からはもう終了です。 그렇게 치러진 2015년 첫 주민투표의 결과 약 10,000표에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어 하시모토 씨는 정계를 은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도구상 방안을 제안하며 기존에 반대였던 공명당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두 번째 주민투표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구상에 대한 오사카 시민의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내 유권자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45.4%, 반대가 42.3%로 3.1%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사카도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유시네의 마츠이 대표는 스가 총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스가 정권이 법 정비를 지원한다면 국정에서 유시네 협력을 얻어 정권 기반의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地域の関係者の間で真摯な議論、これが行われる、こうしたことを期待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하지만 아직까지 스가 총리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 정권 출범 후 첫 지지율보다 7%포인트 떨어진 55%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가 26%, 인품을 신뢰할 수가 있어서가 24%, 실행력이 있어서와 정책에 기대가 생겨서가 각각 18%, 지지하는 정당 내각이어서가 1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한 전 세계 대상 입국 제한의 완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20%, 너무 빠르다가 59%, 너무 늦었다가 9%로 절반 이상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행정 절차에서 날인 폐지에 대한 평가는 크게 평가한다가 22%,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43%,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가 2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3%로 나타나 날인 폐지의 긍정적 반응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본 학술회의 추천 후보 중 6명의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에 근거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매우 납득한다가 10%, 어느 정도 납득한다가 28%, 별로 납득할 수 없다가 30%, 전혀 납득할 수 없다가 17%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정부의 임명 거부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에 잇따른 부정인출 피해에 대해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불안도에 대한 질문에는 크게 느낀다가 33%, 어느 정도 느낀다가 38%,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16%,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5%로 나타나 캐시리스 서비스의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7%, 입헌민주당이 5.8%, 무당층이 40.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도쿄에 위치한 카와사키 중공업 전시시설을 방문하여 최근 개발된 PCR 검사를 자동으로 실시하는 로봇을 시찰하였습니다. 시찰 전 니시무라 씨는 비접촉형 로봇은 큰 기둥이 되는 기술이다. 감염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의 집중적 검사나 향후 사람의 왕래가 활발해질 공항 등에서 필요하게 된다라며 검사체제 확충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진전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검사 로봇은 공항이나 스포츠 대회장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길이 12m, 폭 3m의 컨테이너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 16시간 가동으로 2,0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며 니시무라 씨는 검사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찰 후 니시무라 씨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매우 크고 감염 리스크도 있었지만 로봇에 의한 검사 자동화에 따른 부담의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기기의 소형화나 검사 기간의 단축도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자체나 의료기관이 도입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과 보조를 하는 제도도 있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회의의 작업부회에서 코노타로 규제개혁 담당상은 법무성에 종이로 발행되는 것이 많은 영수증의 전자데이터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12일 열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회의 작업부회는 코노 담당상 외에 경제단체 등도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법무부문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단체는 종이로 발행되는 것이 많은 영수증에 대해 디지털화의 실현에는 영수증을 종이로 한정하는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며 전자데이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성은 법률에서는 종이로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행하는 측과 받는 측이 합의하면 전자데이터도 가능하다. 한편 소규모 점포 등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코노 씨는 법무성의 영수증의 전자데이터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과 신용금고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약 573조엔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12일 발표한 대출예금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민간은행 및 신용금고가 기업과 가계에 실시한 대출 잔액은 지난달 1개월 평균 573조 7,378억엔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6.4%로 8월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대출자로 대기업이 많은 도시은행에서는 올해 7월 이후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는 대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대기업의 자금 수요는 한숨 돌려 일부에서는 상환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은 증가 경향이며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의 대출 금액은 향후도 높은 수준이 이어진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